노후주택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바로 붉은 벽돌이 생각나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노후주택들을 방문하면 놀랍게도 99%가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벽돌의 전성기가 과거 때부터 1990년대 초반 정도까지로 이때 지어진 집들이 거의 다 벽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벽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외장재가 많아지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외관 자재로 벽돌만을 사용한 집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죠. 사용하더라도 예전처럼 구조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의 역할로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축의 경우는 자재의 선택이 자유로운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뼈대를 그대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자재를 위에 더 씌우는 정도로 끝내곤 하는데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저는 리모델링을 반만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한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노후주택을 180도 다른 외관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을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솔루션 편입니다. 가장 최근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현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되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가격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일단 이곳의 정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1989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혼용 구조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 면적은 40평에 연면적은 6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임대 세대로 해서 각 2세대씩 들어가 있고 주인분은 지상 2층과 옥탑을 사용하는 구조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어요. 외관을 보면 전형적인 옛날 주택이죠. 지붕에 기아도 그렇고 얼룩덜룩한 빨간 벽돌도 참 옛스러움이 물씬 묻어나는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형태가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은 불룩 튀어나와 있고 어느 곳은 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 저는 오히려 신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할 맛이 나거든요. 일단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메인 포인트니까 조금 이따가 마저 설명해 드리고요.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골목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골목이에요.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꽉 차게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럼 외관을 어떻게 재현해 드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변화된 외관 디자인입니다.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 보이는지 팁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택엔 총 2가지 재료를 썼어요. 2가지 재료만 썼는데 되게 다채로워 보이죠? 이렇게 형태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료의 가짓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엔 드라이비트와 그리고 롱브릭 2가지 재료를 썼는데 롱브릭을 쓰면 보통 이렇게 가로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로로 롱브릭을 세워서 붙였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건물이 2층이기 때문에 옆 건물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예요. 그래서 옆으로 할 경우 건물이 좀 뚱뚱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뚱뚱한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세로선이 되어 있는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도 세로로 롱브릭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건물이 수직적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끔 유도했고요. 또 드라이비트도 색을 2가지로 적용해서 심심하게 보이지 않도록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비트로 이런 컬러를 사용한 집을 보신 적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컬러를 외벽에 그대로 활용할 경우 오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색이 있는 드라이비트는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은 곳에 적용을 해 놓았는데요. 처마 아랫부분이라든지 아랫부분만 적용함으로써 오염이 덜 되고 최대한 오래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리가 귀찮으면 안 되니까요. 거기에 드라이비트 색상과 동일하게 난간들을 색을 맞추고 이렇게 원형으로 판 곳도 테두리를 둘러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떨어지는 라인들이 완성되면서 건물이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곳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기와로 처마가 되어 있었고 직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곡선형으로 둥글게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정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집이 달라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거기에 기존 창문이 있던 곳을 파티션으로 막고 이렇게 원형 창을 내서 곡선을 받아줌으로써 인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거나 또 있는 부분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이 되게 쉬운 편인데요.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건물을 고치는 커버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제가 디자인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기 차 보이시죠? 기존에 여기에 주차를 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했었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담벼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벼락이 공간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담벼락만 철거하면 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담벼락이 계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담벼락만을 철거해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하나로 통일했어야 했어요. 여기 보면 입구를 통해서 반지하와 그리고 1층,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입구를 통일하고 담벼락과 계단을 철거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 구조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례를 들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